의견서와 소명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깊이 있게 소명을 해야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 자체가 기각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파산 선고까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비용 예납 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산관제인 비용을, 돈을 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면, 신청서를 접수했고, 그 다음에 비용 예납 명령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돈을 냅니다. 예납비용 납부서를 돈을 내고 이제 파산 선고가 되는 수순,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두 번째 케이스도 보면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이제 법원에서 비용 예납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또 돈을 내면 파산 선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정명령 인지대라는 게 나왔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채무자분이 이제 법원에 인지대를 안 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인지대를 한 번 더 내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하게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는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기타 보정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정명령은 이제 판사가 내리는 건데, 그래서 보정명령이 나와서 이제 제가 보정서를 제출한 걸로 나오죠. 그래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비용 예납 명령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정 명령이라는 거는 판사가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뭔가 이 사람은 파산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파산하는 게 맞는가? 뭔가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그걸 소명하라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를 한번 더 보면, 파산 선고 전에 신문기일이 잡힌 케이스입니다. 제가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근데 저희도 접수하면서부터 이 사건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례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바로 의견서도 같이 접수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정명령이 바로 나왔어요.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내렸고, 저희가 보정서를 또 냈는데, 다시 인데 또 뭐가 나왔냐? 신문기일이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산 신문기일이 진행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파산 신문기일 종결 이후에 비로소 돈을 내라, 비용 예납 명령이 나오고 파산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간에 이렇게 파산 신문기일이 잡히는 거는 뭐냐, 왜 때문이냐, 요걸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 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파산 원인이 없다. 이거 파산 원인이 없다라는 거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제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경우, 아니면 뭐 신청인이 소재불명일 때, 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이런 경우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때는 이제 신청 자체를 기각해 버릴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항을 보면 이제 2항이 핵심입니다.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정 파탄 상태에 났고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그럼에도 파산 절차에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파산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는 바로 기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신문을 거쳐서 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신문기일이 잡혔다라는 거는 신청 단계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왠지 절차를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게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는 한,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 한 절차가 기각될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산 신문기일을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채무자분하고 파산 신문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신문기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판사님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판사님이 왜 파산 신청을 하게 됐느냐,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채무자분이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리인이 의견서와 소명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깊이 있게 소명을 해야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 자체가 기각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 파산 신문기일이 진행됐던 사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었고 월급이 한 4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어야만 되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서도 파산이 아니라 이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회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을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생 절차가 아니라 파산으로 진행했어야만 했던 그런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도 파산 절차를 진행합시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거고, 다행히도 파산 신문기일에 판사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판사님께서도 결국에는 변호사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서 파산 선고가 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파산 신문기일이 잡히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파산 신문기일에 대응하는 것, 출석해서 궁금증, 의문이 가는 부분을 얼마나 충실하게 소명해서 해소시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